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어서 헤어지지도 못하고 다시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는 이건 좀 심각한 거고 조금 약한 거로는 이런 거 어떨까요? 친구와 약속을 했어요. 선약을 했는데 이거 돈도 안 되고 뭣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또 약속을 그 같은 시간에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돈도 되고 또 뭣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다음에 만나지.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 모르는 척 슬쩍 넘어가고 그날이 임박해서야 어머머 오늘 만나기로 했네 깜빡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깜빡했어 라고 이제 그 뒤통수를 맞은 이 친구가 이렇게 봤더니 이 친구 SNS를 봤더니 뭐 돈 버는 어떤 일을 하고 막 보다 또 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뒤통수 맞은 친구가 볼 때 정말 부글부글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이 사람은 약속을 친구와의 그 선약을 하찮게 여긴 함부로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존재를 무시해버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겠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뭐 그딴 걸 가지고 그래. 뭐 우리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야 내가 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따기한테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이 사람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미안해 사실은 내가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였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 너무 미안해. 내가 밥 살게. 막 이러면서 애교가 섞인 말로 그래도 자기의 속마음 자기가 그 속물이다. 내가 속물이다.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깜빡 잊었다 하면서 그 속물근성을 드러내면서 뭐 사과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밥도 산다고 하고 요 정도면 뭐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삶이 뭐 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뭐 그래 다음에 똑바로 해 하고 내가 밥 먹어준다 이러고 이제 뭐 화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번도 2번도 아니에요. 무시하기 시작하고 아니 너가 짓게 그런 말을 해? 뭐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말 하면 연락 끊어버린다. 내가 그동안 만나줬다고 생각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사이코패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오늘 얘기는 만약에 내가 이 3번이다. 내가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사과를 하면 내가 정말 죽어버릴 것 같고 쪽팔려 미칠 것 같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히려 그냥 막가파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래서 연락 끊어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도 끊고 또 이쪽에서 뭐라 하면은 너 그따위로 자꾸 하면 내가 정말 너 고소한다. 왜 사람을 자꾸 괴롭히니? 너 스토커니? 막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우리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 중에 세 번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세 번째 사람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은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찍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런 영상을 보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죠. 어쨌든 그래도 혹시라도 마음에 뭔가 이상 신호가 느껴져서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또는 우주의 도움으로 그대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인간 사회에서는 선약이라는 게 있어요. 선약. 자,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대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꼬이지 않게 돼요. 네, 우리의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먼저 했던 약속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조금 전에 그 예도 마찬가지죠. 먼저 한 약속이 있어요. 친구하고 분명히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 누군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그날은 선약이 있는데 혹시 그 약속을 다른 날로 옮길 수 없을까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 옮길 수 있습니다. 또는 그날이라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옮길 수 없다 그러면 그까이 거 그냥 버려도 됩니다.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으로 대치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해도 된다면 뭐 그거 친구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죠. 근데 어떻게 그러냐, 돈이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어쨌든 선약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그렇게 선약을 지켰을 때 훨씬 더 많은 좋은 복이 따라와요. 그리고 일단 삶이 꼬이지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예를 들면은 결혼. 자, 결혼이라는 예를 들게요.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서약을 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고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러면서 살고 있는, 또 인생 뭐 있어? 이런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세계관으로 살고 있다면 아마 지금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뭐 지금 놀지 않으면 언제 놀겠어?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어떤 안일한 그 생각, 그리고 자신의 만족, 자기의 기쁨, 뭐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뭐 먼저 한 약속, 결혼의 약속조차도 아무런 상관없이 아까 밥 한 번 먹자 했던 약속보다 더 하찮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아내가 이제 뭐라 하고, 또 만약에 이게 남편일 수도 있죠. 남편이 뭐라 하면은 야 너까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연락 당장 끊어버린다. 고소한다. 막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완전 넌센스 코미디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자, 왜 이렇게 꼬인 걸까요?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말 자기 멋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인생의 가치관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 이쪽 분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자,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찾아가세요. 똑똑 놓고 하세요.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오케이 하겠죠? 기다렸으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약속들, 결혼의 서약들, 그리고 함께 살면서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 미안해. 라고 얘기하죠. 네, 아주 쉽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 상처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상의하죠. 배상을 해야 돼요. 남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한 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짓밟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합당한 배상을. 자, 이때도 이쪽 사람들은 머리를 막 굴릴 수 있지만 어쨌든 두 번째까지 아주 쉽죠? 내가 잘못한 시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배상을 하겠다. 여기까지. 자, 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너하고 나하고는 인생의 가치관이 많이 다르구나.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살아. 나는 나의 인생을 잘 살아갈게. 하고서 헤어지는 거죠. 또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극적인 딜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3단계입니다. 찾아간다, 놓고 한다. 아, 4단계네요. 찾아간다, 놓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먼저 한 선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정을 고백한다, 사과한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배상한다. 배상이 이루어지면 자유롭게 갈 길을 결정한다.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왜 못할까요? 자, 못하는 이유는요,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무의식은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클수록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마치 5살짜리 아이가 폭탄을 던져서 건물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럼 소녀는 뭐라고 할까요? 아,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러겠죠. 나는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자, 밥 한 끼를 친구하고 먹기로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밥 한 끼 그거 뭐 10,000원짜리 사주려고 그랬으면 한 20,000원짜리 사면 되고,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친구야, 뭐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마음대로 만나면 되지, 이렇게요. 그런데 결혼의 서약을 한 아내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이 무의식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범죄자다.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를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똑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껍데기의 삶이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내가 껍데기입니다. 내가 쓰레기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쪽 사람들은 이제 개과천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요? 세상에 많은 껍데기들과 세상에 많은 쓰레기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가 먼저 약속했던 그 나의 선약을 지키면서 내 인생에 다가온 친절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절에 나를 만나줬던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첫사랑의 기억들과 함께 그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쓰레기의 삶, 어둠의 삶, 감추고 살아가는 삶에서 빛과 그 다음에 밝음, 그 다음에 생명들을 살리는 삶으로요. 근데 이것을 하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있어요. 불쏘시개로 쓰여서 다른 것들을 활활 태우고 세상을 따뜻하게 덮이는 연료로도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독이 그 스스로를 먼저 죽이고 인간이 아닌 악한 사람으로서 계속 살아가게 할 것이며, 그들은 그 독으로 인하여 세상의 악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 먼저 한 약속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고, 먼저 한 약속 그까짓 게 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삶에서 일어난 수많은 순간순간에 했던 먼저 한 약속들, 그 약속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 다음 약속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일들도 일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지켜야 할 그 작은 약속들, 먼저 했던 약속들, 내가 나 자신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세상 사람들과 또 저 자신과 그리고 제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내가 했던 약속들,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다시 지키고 또 바르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잊어버렸다고요. 먼저 정리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먼저 맺은 관계의 인연들, 부부라든지 친구라든지 그 밖에 많은 동업자라든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뒤통수를 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또 다른 인연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미 떠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어떻게 화해를 요청하고 완전한 자유를 회복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뒤통수 친 기억에 대해서 이제 잊고 새 생명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자, 찾아간다, 노크한다, 내가 말해도 될까? 내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될까? 내가 사과해도 될까? 라고 얘기하고요. 오케이 하면은 지나온 시간 너하고 했던 그 선약들, 함께하고자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보자. 나는 이만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을 받아주겠어? 라고 요청을 하세요. 자, 그래서 받아줬다. 그러면 극적인 딜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